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번 탄핵의 대결을 놓고 언론들이 어제부터 전쟁이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이트하우스가 탄핵 조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CNN은 트럼프가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인 전면 전쟁, all out political warfare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화이트하우스가 어제 하원의 탄핵 조사에 협조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국무부는 어제 하원 청문회에 나오기로 예정이 됐던 유로피안 유니언 대사의 출석을 중지시켰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면서 정가에서는 이 현상을 헌정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원에게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태도를 선회한 이유는 그의 입장이 생각보다 더 곤란해질 수 있다 하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특명을 받고 유크레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두 사람의 대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 증언을 하면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미국의 군사 원저금을 대가성 자금으로 만들어서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썼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취한 행동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원의 탄핵 조사를 전면 거부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정으로 가려면 가자, 시간을 끌기로 했고, 세 번째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것을 이용해서 상원 자체 조사를 벌이면서 전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한번 끌고 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탄핵 조사 전면 거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민주당 하원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공화당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화이트하우스가 자체 변호사를 통해서 하원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가 위헌이고 위법이고 선례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고로 하원의 조사에 전면 불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귀하의 선례 없는 행위로 대통령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국민과 헌법과 대통령직을 보호해야 하는 그의 의무에 따라서 현재의 이런 당파적인 위헌적인 탄핵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서한은 하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골든 선랜드 EU 대사의 증언이 거부된 직후에 배달이 됐습니다. 하원은 7월 25일 양국 대통령의 통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favor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크레인에게 입국했던 두 명의 대사를 소환해서 그 증언을 들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볼커 특별대사는 이미 자진 사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언이 가능했지만은, 그러나 EU 대사는 현직이기 때문에 국무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EU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고 정치 헌금자이고 호텔업을 하는 부자입니다. 이 하원의 반응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방해죄가 추가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시애틀에서 트럼프의 선언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사법방해이고 동시에 또 하나의 권력 남용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측이 제기한 반론 중에 중요한 것은 하원이 탄핵 조사를 시작하면서 하원 전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에는 하원에게 고유의 탄핵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과정이라든가 절차는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 표결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는 공중에 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략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하원 민주당이 전체 표결에 가더라도 다수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펠로시의 생각은 하원 민주당의 온건파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표결에 붙이면 의원 개인들의 찬반 결정이 공개가 되는데 공화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놓치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됩니다. 여하튼 화이트하우스가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게 됨에 따라서 민주당 하원에서는 next step,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몇 가지입니다. 우선 소환 불응에 대해서 소환장을 다시 발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이제 선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contempt, 의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법원에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의회 경찰을 통해서 모욕자들을 직접 잡아들이는 예는 수백 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여론의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미 탄핵 지지 쪽의 여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탄핵은 완전 성공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상원에서 부결될 것은 이미 예상이 된 것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노린 것은 첫째, 여론의 변화를 노리면서 화이트하우스와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실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를 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비리가 나타나면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정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보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론이 지금 트럼프 탄핵 지지의 58%까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심이라는 것은 원래가 계속 유동적인 것이고 선거는 아직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공화당 쪽의 전략입니다. 방어전에서 공격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다수니까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입니다. 그가 바로 친 트럼프 인사고 그가 자체로 유크레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줄리아니 변호사를 불러서 세우면은 자체적인 변명거리가 풍성하게 나올 것이 틀림없다 하는 계산입니다. 또 그 줄리아니의 좌충 우돌식의 그 논쟁, 이 가끔 희극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친 트럼프 쪽의 민심 자극용으로는 꽤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니는 소환에 불응하겠고 나는 제발 의회 모욕죄로 나를 법정에 끌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하나의 증인이 있는데 유크레인 대사인 마리아 이바노고비치인데 이 사람의 이제 하원 출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국무부는 전면적인 협조 중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화이트하우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거부에 따라서 이 소환권 행사라든가 증인, 증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로 문제의 장본인인 whistleblower의 증언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인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의 신원을 감쪽같이 숨기면서 그러나 증언은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whistleblower의 메모에 따르면 7월 25일 통화를 알게 된 화이트하우스 관계자들이 크게 놀랐고 이것을 crazy라고 불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사들이 트럼프의 전화 통화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해석을 하면서 크게 긴장했었다고 메모에 쓴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달 들어 산불 발화 위험이 커지면서 대규모 강제단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산불 발화 위험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지역을 포함하는 30개 카운티에 걸쳐 강제단전 또는 강제단전 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베이에리아 지역은 9개 카운티 중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제외한 7개 카운티에 부분적으로 강제단전 조치가 취해집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약 200만 명의 주민이 이번 단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최장 7일간 단전 조치에 대비할 것을 주민들에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파라다이스 타운의 거대한 산불로 15만 에이커가 잿더미로 변했고 86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존 구리너프, 스탠리 위팅엄, 아키라 요시노 등 3인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오늘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 개발의 공로로 이들 3인을 2019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위헌적이고 법치에 위배된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의회 탄핵 조사 거부 공식화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젤렌스키 유크레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비리 의혹 조사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직면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탄핵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독일 동부도시 할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할레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있었으며 용의자들이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집 안에 있거나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유대교회당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발급 중단은 중국 서북부의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에 연관된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전 상무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을 포함해 28개의 중국 기관과 기업들에 대해 무슬림 탄압과 관련해 제재를 부과한 것에 이어 내일 미중 무역 협상을 불과 이틀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카고 감사실은 경찰관 일부가 경찰 주차증을 남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이 개인차에 이 주차증을 부착하고 이 자리를 친구들의 베어스나 컵스 게임 주차에 사용하도록 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찰들이 경찰서 주차장과 시청 건물 앞에서도 이 주차증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 운전기사가 아파트 로비에서 배달된 물건들을 훔치다가 발각됐습니다. 사우스롭 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최근 보안 카메라를 점검하던 중 우버 기사가 아파트 로비에 배달된 물건들을 훔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아파트 주민에게 음식물 배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썬데이 이른 아침에 알코올 음료를 살 수 있는 스토어가 늘어나게 됩니다. 시의회는 5천에서 10,000 스퀘어피트 면적의 소형 식품점에서도 썬데이 아침에 알코올 음료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 10,000 평방피트 이상의 대형 그로서리에서만 술 판매가 허락됐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55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밤사이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최고 73도, 최저 63도. 금요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최고 65도, 최저 35도. 토요일 맑겠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은 최고 50도, 최저 30에서 40도대로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토요일 최고 51도, 최저 44도입니다.